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위험있고 환상적인 아름다운 산,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 바로 몽블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몽블랑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몽블랑의 뜻은 몽은 산이요, 블랑은 흰빛이라는 뜻입니다. 몽블랑의 정상 부분을 보면 꼭대기죠. 꼭대기, 만년설로 항상 덮여져 있기 때문에 몽블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몽블랑 브랜드 로고를 본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그라미에 하얀 별 모양 아시죠? 이게 흰 눈이 덮인 산 정상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타 로고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몽블랑 브랜드의 시작은 함부르크 은행원 알프레드 네미아스와 베를린 엔지니어 아우구스트 에버스타인이 1906년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잉크가 자동으로 나오는 만년필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만년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베를린의 짐플리치시무스 만년필 작은 공방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우수한 만년필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필요했죠. 그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문구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클라우스 요하네스 포스를 만나게 되면서 만년필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08년 함부르크에서 심플로 필러 펜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고 이것이 몽블랑 브랜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909년에 몽블랑 이름을 독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되고 1910년부터는 기존에 출시하던 만년필을 개선해서 몽블랑이라는 새 만년필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 몽블랑의 걸작인 마이스터 스틱 만년필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몽블랑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이 뒤의 이야기는 펜에 대한 역사라서 다 패스할게요. 그럼 몽블랑 브랜드가 시계 사업을 언제 시작했느냐? 바로 1997년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 시계 거대 그룹인 리츠몬트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스위스 루르클의 매뉴팩처를 설립하게 되고 에타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스타 클래식, 스타 4810, 타임워커 등을 만들면서 시계 경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크로노그래프의 명가 미네르바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르의 매뉴팩처를 설립하게 되고 덕분에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몽블랑 브랜드는 만년필 회사답게 기록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그래프도 시간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발표한 스타 니콜라스 리색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있죠. 보시면 독특한 카운터 위치와 그리고 핸즈는 그대로 놔둔 채로 다이얼 디스크만 돌려서 표시해주는 점이 정말 독특합니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예요. 니콜라스 리색이 만든 크로노그래프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네요. 그럼 미네르바와 니콜라스 리색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사실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냥 같은 크로노그래프 맥락에서 몽블랑 브랜드가 강제로 연관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스타 레거시, 4810, 타임워커, 서미스마트, 트랜디션, 헤리티지 이렇게 라인업을 갖춰놨고 몽블랑 브랜드는 시계 사업에도 제대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3년부터 생산해온 타임워커 모델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떤 시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간단하게 스펙을 보면 케이스 크기 43mm, 케이스 두께 15.2mm, 러그 투 러그 52mm, 러그 22mm, 세라믹 베젤, 무브먼트, MB25.07, 파워 리저브 46시간, 방수 100m. 제가 평소에 몽블랑 시계를 관심있게 보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리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외관만 보고 철저하게 리뷰를 했다는 거. 첫 번째, 스포티한 디자인. 미네르바 정신을 이어받은 1960년대 빈티지 모터 레이싱 디자인을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크로노그래프 시계?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확실해요. 일단 외관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케이스부터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케이스 크기는 43mm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당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피니싱은 세틴 브러시드로 피니싱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러그 측면이죠.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레이싱카에 있는 에어덕트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베젤은 블랙 색상의 미러 폴리시드를 했고 상당히 블링블링 거리죠. 저는 이걸 보면 케이스 피니싱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가 되는 느낌? 그리고 여길 보면 크로노그래프 푸시버튼 보호링 블랙 색상으로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도 같이 블랙 색상으로 코팅을 했고요. 저는 팬더 같은 느낌이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백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인그레인빙이나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세틴 브러시드로 피니싱을 잘 했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한번 만져보면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반투명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로 10기압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푸시 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케이스 느낌은 묵직한 남성스러운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보면 케이스와 같이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점이 많아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핸즈입니다. 그냥 보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반으로 나누어서 피니싱을 했습니다. 일단 핸즈 전체에 로듬 도금을 했지만 한쪽은 세틴 브러시드 피니싱을 했고, 그리고 반대쪽은 미러 폴리시드 피니싱을 넣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색상이 있죠? 그건 바로 여기 보이는 레드 색상입니다. 이 다이얼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크로노그래프 핸드, 그리고 12시 방향에 있는 타임워커 시계 이름,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있는 방수 표기. 생각보다 이 레드 포인트들이 이 시계에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 괜찮은 디테일이 있다면 바로 인덱스가 아닐까 하네요. 양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세틴 브러시드 피니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빛을 받으면 예쁘거든요. 근데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에 무반사 코팅을 안 해서 그런지 보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아워 카운터, 미니 카운터 부분도 입체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보시면 평면이 아니죠. 여기 보면 실버 테두리는 크로노그래프 작동 시에 빠르게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있고, 외곽에 보이는 챕터링 부분에도 실버로 피니싱을 했기 때문에 통일감 있게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카운터 안쪽에는 기호시의 피니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 또 스몰 세컨드 부분을 보면 몽블랑 로고를 기호시의 피니싱으로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다이얼은 썬네이 피니싱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촘촘한 결이라서 그런지 크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야 알아채는 정도?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광은 강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만은 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러버 스트랩, 이 러버 스트랩은 레이싱 장갑에 있는 같은 비대칭 홀을 넣었고, 보시면 뚫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모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손목에 통기성이 좋도록 볼록한 그립 패턴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느낌은 타이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클라스프, 한쪽은 양쪽으로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면 열 수가 있고, 다른 한쪽은 지렛대 원리로 당겨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다면 여기에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줄였다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손목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면 되겠네요. 이 클라스프는 나름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아주 훌륭한 그립감. 제가 이 시계를 사용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을 말하라고 하면 그립감입니다. 그립감. 우리가 시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크라운과 베젤. 시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들을 빠르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젤 측면과 크라운 면을 보면 사선 처리가 된 홈이 막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미끌리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번외로 하나 더 말하자면 크라운 정면을 보면 몽블랑 로고가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죠. 세 번째, 세컨드 타임존 기능과 크로노그래프. 이 시계는 실사용에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임존 기능. 블랙 세라믹 베젤을 회전시켜서 세컨드 타임존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베젤만 있으면 거진 다 사용이 가능하죠. 제가 이 베젤을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는데 왜 단방향으로만 돌아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24시간계 베젤이면 양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하고 수정도 빠르고요. 굳이 반대로 안 돌아가게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젤 클릭감은 그냥 중간 정도? 보시면 베젤 유격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계속 생산할 예정이라면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크로노그래프 기능. 크로노그래프는 말 그대로 스톱워치 기능이죠. 1시 방향에 있는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스타트, 움직이죠. 정지, 스톱, 그 다음에 리셋.
제가 크로노그래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MB25.07 무브먼트.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MB25.07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지 에타 7750 무브먼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중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브먼트의 특징은 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해보면 조금 둥탁한 느낌이 나면서 부드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아주 튼튼하고 나름 검증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을 말하자면 엘라보레급을 쓰고 있고, 로터에는 단순하게 몽블랑 인그레이빙을 했다는 점이 있네요.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엘라보레급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다마스코 무브먼트도 이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만약에 몽블랑의 진정한 무브먼트를 즐기고 싶다면 미네르바 무브먼트를 쓴 시계를 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마지막으로 오차는 제가 사용했을 때 플러스 8초 정도로 꽤나 양호한 편이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격에 비해 별로다. 오케이? 다섯 번째, 533만원으로 측정된 정식 가격. 이 시계의 가격은 533만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에 사는 건 저는 조금 고민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이 시계를 빌려주신 구독자분도 면세점에서 적당한 가격에 구입해서 다행이지, 그래도 구매하신다면 저는 존중해 드립니다. 나름 시계 디테일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시계로서 보는 몽블랑 브랜드와 무브먼트를 생각한다면 가격 자체가 너무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 모델뿐만 아니라 몽블랑 시계 전체가 가격이 조금 높지 않나, 생각보다 다 비싸더라고요. 만약에 무브먼트 등급이 탑급이었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몽블랑 타임워커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시계 디테일은 제가 봤을 때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몽블랑 브랜드의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시계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존재감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후발주자인 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시계도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